안녕하세요. 부동산 좀 아는 남자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3월 2일부로 부동산 규제들이 좀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요. 더 강력한 규제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어떤 것들이 더 강력해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의 연장인데요. 기존에는 1년에서 5년 정도의 재당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강화가 돼요. 강화가 돼서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 과열 지구에 10년으로 늘어납니다. 10년으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조대지는 7년으로 늘어납니다. 7년으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과거에는 1에서 5년밖에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잘못 청약을 해버리면 10년 또는 7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당첨이 되신 다음에 중도에 포기를 하셨을 때 중도에 포기를 하셔도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에 적용이 돼요. 당첨이 됐어. 연락을 받았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계약금을 안 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애초에 내가 그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으시면 면밀히 조사를 하시고 좀 가족 간의 회의도 하세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셔야지 잘못해버리면 세월이 훅 가버려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앤디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조정 대상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았었어요. 투기 과열 지구부터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매할 시에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얘는 말이죠.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다 목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에 맞게 이거를 다 작성하셔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무엇을 보고 싶어 하냐, 국가가. 국가는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걸 만들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증여의 문제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여는 뭐가 발생하죠? 증여세가 발생해요. 세가. 만약에 돈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줬어. 그럼 이건 증여야. 살아생전에 주면 증여. 돌아가신 다음에 주면 상속인데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근데 증여세를 안 내고 몰래 자식한테 줘버리면 이 자식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싼 집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싼 집을. 그죠? 사회적 문제죠. 금수저가 자꾸 앞서 나가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집을 잘 못 사는 상황이니까 국가가 명목을 해놨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증여야. 증여. 비규제 지역이 있어요. 비규제 지역. 비가 들어가면 뭐죠? 부정적인 거죠. 규제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부터예요. 6억 이상. 6억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9억 초과가 되는 이게 고가 주택이죠. 기준이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근데 이 알파가 선택사항이 아니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사항이야.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이 계획서를 작성하면은 명목이 막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한테 빌렸어, 형한테 빌렸어, 은행에 빌렸어. 너무 슬프다. 다 빌리는 거네. 내 통장에 돈이 있어. 전세금 조금 내가 활용을 해. 이 내용에 대한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신경이 쓰이죠. 근데 딴 건 사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내가 좀 말씀드리잖아요. 증여 부분만 깨끗하게 처리를 하면 뭐 겁낼 필요 없이 제출할 거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증여 부분이에요. 증여 부분. 증여 부분을 잘 해결하세요. 그 이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매매와 전세 뭘 할까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9억을 기준으로 단계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마도 6억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약간 천기누설을 말씀드릴게요. 9억 밑으로 단계를 하나 더 끊겠죠. 6억이 됐든 7억이 됐든 그게 5억이 됐든 끊고 그 끄는 예를 들어 제가 6억으로 잡을게요. 6억 초과 9억 이상에 대한 규제가 또 발표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초과 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구간이 정해진 건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예?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만 하니까 6억 이하를 프리하게 봐줬잖아요. 그죠? 제 영상을 보시면 손해를 안 보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부티비입니다.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이 더 축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LTV 아시죠? LTV. 자, LTV가 loan to value라는 뜻이에요. 즉 주택의 가치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론이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대출 가치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내가 대출을 받는지 그거에 뭐다? 이게 최대치예요. 최대치.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그거 받을 수 있는 것의 대출의 최대치여서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60%였습니다. 60%.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60%니까 최대치에 내가 6억까지 나의 모든 조건이 완벽해. 내가 모든 걸 다 해당하고 내가 모든 소득 조건부터 해서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때 최대치가 6억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좀 달라지면 6억보다 밑으로 이제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 이제 강화가 됩니다. 강화. 그놈의 9억 기준 또 생겨요. 그래서 9억 이하는 50% LTV가 바뀌어요. 그리고 9억 초과는 9억을 포함 안 하죠. 초과는 30%로 됩니다. 30% LTV가. 자, 10억짜리 집을 산다. 기존에는 60%야. 그래서 6억이 최대치로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됐어요. 이게 최대치가 됐는데 지금 과연 지금 변동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9억 기준이니까 10억을 분리를 해야 돼. 하나는 9억으로 분리를 하고 하나는 1억. 그죠? 9억 넘는 게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으로 분리를 해서 가겠습니다. 자, 9억의 50%는 어떻게 됩니까? 4억, 5, 9, 40이니까 4억 5천만 원을 최대치로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3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죠? 3천만 원. 그죠? 3천만 원이 최대치로 빌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최대치는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10억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자, 날라간 게 있죠. 원래 6억까지 빌릴 수 있는 4억 8천이야. 그러면 얼마가 날라갔냐? 1억 2천이 날라갔어요. 이 6억을 100%로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2천이 도대체 몇 프로인지, 그럼 몇 프로가 날라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1억 2천을 이게 편하게 해야 돼. 1억 2천을 만 원이죠. 자, 정확하게 할게요. 거기인데 두 개가 곱해져. 곱해서 공이 두 개 더 붙어.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뭐 하면 되죠? 6억 해주면 되죠. 6억. 자, 6억. 그러면 우리 그 기약분수 뭐 약분 같은 거 본 적 있죠? 공을 다 지워보자고요. 8개를 지우고 8개를 지우면 요거만 남아. 요거만 딱. 그죠? 6분의 120. 그럼 얘는 20이 나오죠. 20%가 되는 겁니다. 20%가. 20% 굉장히 큰 수치죠. 처음에 빌릴 수 있는 금액 6억에서 20%가 없어지고 나머지 80%로 바뀐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 좋은 잡을 얻었어. 그래서 수입이 괜찮아. 그런데 아직은 나이가 좀 어려. 30대 초반밖에 안 돼. 중반밖에. 그래서 큰 시드머니는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시드머니는 없지만 돈을 빌린 다음에 그걸 갚아갈 능력이 충분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하겠죠. 근데 이렇게 낮춰지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빌릴 수 있는 게 적어지죠. 그럼 그런 분들은 계속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의 중앙부 밀려나서 외곽, 또 서울에 밀려나서 수도권까지 밀려나서 비규제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집을. 그런 점은 솔직히 제가 영상을 찍지만 좀 가슴이 좀 아픈 점입니다. 결국에는 남의 돈, 은행 돈 빌려서 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하라는 건데 자기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뭐 하나 있어요. 부모님한테 차용증해서 빌려서 하든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능력이 별로 없으면 이제 어떡하냐고. 그런 게 약간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해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제 예언 맞는 거 보셨죠? 다음 영상 더 기대해 주십시오.